김미자, 올해로 70. 사람들은 그녀를 성공한 여자라 부른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다세대 건물 2채를 시작으로 현재는 수도권에만 5채의 상가 건물과 아파트를 가진 자산가. 하지만 미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늘 수수한 차림에 시장에서 사온 에코백을 들고 다니며 이웃들과 평범하게 지낸다. 돈이 많다고 인생이 특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 그런 그녀에게 단 하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딸 김수진이었다. 수진은 35.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며 능력 있고 성실하게 자기 삶을 꾸려가는 여자였다. 결혼은 늦었지만 미자는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않았다. 오히려 요즘 세상에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런데 요즘 딸이 이상했다. 아침이면 휴대폰을 보며 혼자 미소 짓고 일요일마다 평소엔 가지도 않던 성당 미사에 간다고 하고 퇴근길에는 꼭 머리를 만지고 옷을 바꿔 입었다. 처음엔 미자도 모른 척했다. 하지만 모를 수가 없었다. 딸이 사랑에 빠졌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미자 자신이었다. 수진아, 응, 엄마. 너 요즘 뭐 숨기는 거 있지? 수진은 순간 움찔했다. 그러다 이내 시치미를 뗐다. 아니? 왜 그래, 엄마? 네가 그런 표정 지을 때는 딱 하나야. 네가 마음 준 남자 생겼을 때. 그 말에 수진은 결국 고개를 푹 숙였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딸은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응, 있어. 만나고 있는 사람. 벌써 1년 됐어. 그래? 근데 아직 엄마한테 말 안 한 이유가 있어. 수진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녀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가진 건 없어.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일해. 월급도 많진 않고.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 그냥 혼자 살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야. 미자는 말없이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다. 나는 좋아. 그 사람과 있으면 편하고 내가 나다워질 수 있어. 근데 엄마는 그런 사람 보면 늘 불안하다고 하잖아. 내가 예전 남자 만났을 때처럼 또 상처받을까 봐 걱정돼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말 안 했어. 엄마가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할까 봐. 그래도 나 이번엔 진심이야. 미자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딸이 왜 그토록 조심스러워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괜히 가슴이 아렸다. 10년 전 수지는 사업가라는 남자와 연애하다 사기를 당하고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다. 그 일을 계기로 미자는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웠고 그 이후로 딸의 연애에 엄격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딸이 눈빛부터 달라져 있었다.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다. 미자는 조용히 물었다. 그 남자 이름이 뭐니? 수지는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박영한, 38살이야. 그날 밤 미자는 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을 살짝 열어봤다. 메신저 최상단에 있던 그 이름. 박영한. 조용히 이름을 검색해본다. 건축사무소 이름이 하나 뜨고 작게 실린 인터뷰 기사도 하나 있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짧은 기사였지만 묘하게 눈에 걸리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혼잣말했다. 박영한, 어떤 사람일까? 그녀의 눈빛이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을 보며 키워온 직감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며칠 동안 미자는 마음이 복잡했다. 딸 수진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지만 자신은 그 남자를 직접 본 적도 느낀 적도 없었다.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대로 믿는 거 아니야. 그건 미자가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배운 진리였다. 잘 차려입고 말 잘하는 사람도 뒤에선 상처만 남기기 일쑤였고 허름하게 입은 사람에게서 의외의 깊은 품격을 본 적도 있었다. 수진의 전 남자친구도 그랬다. 말투는 부드럽고 눈빛은 정직했지만 결국 딸의 돈을 빼내고 연락을 끊은 사기꾼이었다. 그 이후로 미자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로 판단하지 않았다. 직접 보고 느끼고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다.
딸 몰래 그 남자를 먼저 만나보기로. 미자는 영안의 건축사무소를 찾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예약을 잡았다. 리모델링 상담이라는 명분으로. 건물은 소박하고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외관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간판.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목재 책상과 도면들이 인상적이었다. 예약한 시간에 맞춰 도착하자 문을 열고 나온 남자가 있었다. 어르신, 혹시 김 이자님 되시죠? 네, 그래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박영환이었다. 키는 크고 단정했으며 말투는 차분했다. 미자는 재빨리 눈빛과 손끝의 움직임을 살폈다. 사람의 인상은 말보다 무의식에서 나오니까. 여기 앉으시죠. 불편한 데는 없으셨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사는 집이 꽤 오래됐어요. 딸이 시집 가기 전에 이참에 고쳐놓으려고. 사위 될 사람한테 부끄럽지 않게 말이에요. 영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꺼냈다. 그럼 간단히 구조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혹시 집 평면도 있으실까요? 그런 건 없어요. 30년 넘은 다가구 주택인데 방이 셋이고 화장실은 둘. 문제는 벽에 곰팡이도 피고 천장도 좀 삐걱거리고. 미자는 일부러 푸념하듯 얘기했다. 그가 돈이 될 만한 고객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려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영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구조를 먼저 보고 위험 요소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라며 진지하게 메모하기 시작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책임질 생각 안 하고 그냥 번듯해 보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미자가 슬쩍 던져본 말이었다. 영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 같아요. 집도 그렇고 사람 사이도 그렇고요. 그 짧은 말에 미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생각보다 괜찮네? 그녀는 속으로 조심스럽게 평가를 이어갔다. 겉모습이나 말솜씨보다는 눈빛이 맑고 흔들림이 없다는 게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다. 사람의 진짜 면모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미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한 번 더 지켜보자. 사람이란 건 첫 만남에서 전부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할게요. 네, 어르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의 말투엔 전혀 꾸밈이 없었다. 나를 알아본 건 아닐까? 그런 눈치도 고객을 따내려는 비위 맞춤도 없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미자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상하네. 내가 이렇게 호감 가지는 사람 얼마 만이지? 하지만 그녀는 아직 확신하지 않았다. 다음은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에서의 반응을 봐야지. 그렇게 미자는 한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하기 위한 두 번째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날은 늦봄이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거리엔 초록잎이 싱그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미자는 딸 수진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마포역 근처로 나왔다. 약속 장소로 향하던 중 맞은편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어라, 저 사람 박영한? 평소처럼 단정한 셔츠에 슬랙스를 입고 작은 종이봉투를 하나 들고 걷고 있는 남자. 멀리서 봐도 그는 박영환이었다. 미자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방향을 바꿔 일부러 그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 보기로 했다. 우연을 가장한 현실 속에선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어느 골목을 지나고 신호등을 건넌 뒤 작은 약국 앞을 지나던 찰나였다. 영환이 갑자기 멈춰섰다. 앞쪽 인도 가장자리에 한 노인이 털썩 주저앉아 있었다. 지팡이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노인은 발목을 움켜쥔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 아이고야, 내 발목. 젊은이 좀 도와줘.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시했다. 누구는 휴대폰만 보며 지나쳤고 누구는 인상을 찌푸리며 발걸음을 돌렸다. 그런데 영화는 주저하지 않았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는 급히 노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상태를 살폈다. 괜찮지 않아 보여요. 병원으로 가셔야겠어요. 지금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 조심스레 노인을 업었다. 그리고는 곧장 큰 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모든 장면을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지켜보던 미자는 놀람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채 그의 뒤를 따라 병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마포중앙병원 응급실. 미자는 그를 따라 병원에 도착했지만 노인을 업은 채 먼저 들어간 영아는 이미 접수대 앞에서 간호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본 분이에요. 다치신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그럼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세요. 괜찮아요.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사람인데. 제 연락처는 안 남겨도 됩니다. 그 짧은 말.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사람인데.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미자의 몸이 순간 멈췄다. 귀에 맴도는 그 말투, 그 어조. 머릿속 어딘가가 번쩍하고 열리듯. 오래된 기억이 수면 위로 튀어나왔다. 15년 전 한여름. 그날도 하늘은 맑았고 10살이던 아들 준호는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도로 옆에서 크게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 같이 놀던 친구가 급히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놀란 그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마포중앙병원. 헐레벌떡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너무 놀라 주변을 둘러보며 아들부터 찾았다. 그때였다. 접수대 쪽에서 간호사와 한 청년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 아이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 봤어요. 발목을 많이 다친 것 같아서. 연락처라도 남겨주셔야. 괜찮아요.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사람인데. 제 연락처는 안 남겨도 됩니다. 그 멘트. 그 순간 미자는 고개를 휙 돌렸다. 하지만 이미 그 남자는 접수를 마치고 발길을 돌리고 있었다. 정신을 차린 미자는 급히 접수대로 뛰어가 물었다. 저기요. 방금 그 사람은요? 그 아이, 제 아들인데 그분은 어디 갔어요? 아까 바로 나가셨어요. 보호자 아니라면서 그냥 치료부터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연락처는 남기고 갔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남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안 남기고 그냥 가셨어요. 미자는 곧장 병원 입구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신호등이 깜빡이며 바뀌려는 찰나. 건너편 멀리 청년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 뒷모습. 단정한 셔츠에 천천히 흔들리는 어깨.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그 순간이 김미자의 뇌리에 깊게 새겨졌다. 지금 15년 전과 똑같은 멘트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투로 내뱉은 그 남자.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사람인데. 미자는 가슴 위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었다. 의심할 수 없었다. 그날 아들의 생명을 지켜준 그 청년이 바로 지금 자신의 딸이 사랑하는 남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거짓말처럼 다가왔다. 설마 그 청년이 너였어? 일요일 오후 미자의 집. 그녀는 아침부터 평소보다 정갈하게 집안을 정리했다. 손수건으로 창틀을 닦고 오래된 찻잔 세트를 꺼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식탁 모서리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사진 속엔 다친 아들의 깁스한 발, 그리고 그 옆에 흐릿하게 찍힌 누군가의 뒷모습이 있었다. 그녀는 그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다. 엄마, 우리 왔어. 수진의 목소리. 뒤이어 정중한 남자의 인사. 안녕하세요. 박영환입니다. 현관에 들어선 영아는 신발을 벗고 고개를 들자마자 소파에 앉아있는 미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놀란 듯 굳어졌다. 어르신? 당황한 얼굴로 얼어붙은 영아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오셨던 리모델링 상담 그 어르신 맞으시죠? 미자는 조용히 웃었다. 맞아요.
내가 그때 당신을 먼저 보러 갔던 거죠. 영아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수진 씨 어머님이셨군요. 전혀 몰랐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내가 당신을 속였어요. 미안해요. 내 딸이 어떤 남자랑 사귀고 있는지 솔직히 궁금해서 그랬어요. 그 말에 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 진짜? 그때 그 건축 상담이 응? 그게 첫 만남이었어. 영한 씨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느껴보고 싶었거든. 수진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엄마와 남자친구를 번갈아 바라봤다. 하지만 미자의 표정엔 그 어떤 날카로움도 경계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래된 무언가를 담아두고 있는 눈빛 같았다. 거실에 조용한 차 향이 퍼졌다.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미자는 준비해둔 찻잔에 조용히 홍차를 따랐다. 사람은요, 보여주는 말보다 보이지 않을 때의 행동이 진짜예요. 나는 그런 걸 많이 겪어봤죠. 그녀는 영안을 천천히 바라봤다. 며칠 전 병원에서 당신을 봤어요. 그 말에 영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어르신, 그때 거기 계셨어요? 그래요. 골목에서 쓰러진 노인을 업고 아무 말 없이 병원으로 데려가는 당신을 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들었죠. 미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사람인데. 영안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다. 그 말은 그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아니었다.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밴 삶의 태도 그 자체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기억하시네요. 그때도 이름 남기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미자가 천천히 테이블 옆에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흐릿한 흑백 사진, 병원 복도, 깁스한 아이의 다리,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는 누군가의 뒷모습. 15년 전 내 아들이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다쳤어요. 친구가 전화를 했고 나는 병원으로 뛰어갔죠. 그리고 그 순간 들었어요. 간호사와 어떤 청년이 나누던 말.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사람인데. 제 연락처는 안 남겨도 됩니다. 영아는 숨을 삼켰다. 그날을, 그 상황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 아이가 선생님 아드님이었군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당신이 우리 가족을 살렸어요. 준호는 지금 멀쩡하게 잘 자랐고. 그날 이후 난 늘 생각했어요. 언젠간 그 사람을 꼭 만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고. 수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을 꼭 다문 채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다. 미자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웃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은인이 내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니. 세상은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돌고 돌아 이렇게 연결되네요. 영아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한마디를 꺼냈다. 어르신, 제가 뭐라고 이런 말씀까지 들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만드는 거예요. 미자는 홍차를 한 모금 들이켠 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이미 오래전에 충분히 보여줬잖아요. 며칠이 지났다. 미자는 그날 이후에도 마음이 오래 진정되지 않았다. 오랜 시간 가슴에 묻어뒀던 고마움과 막연한 의심,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감동이 뒤섞인 채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주방 창문 너머를 바라보다 작게 혼잣말을 뱉었다. 인연이란 게 참 이상하네. 그날 저녁 영한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괜찮으시다면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미자는 망설이지 않고 그래요라고 답했다. 그날의 대화 이후 둘은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다. 근처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두 사람. 미자는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한결 부드러워진 인상이었다. 영한 역시 약간 긴장한 듯 말수가 적었다. 수진이는 잘 지내죠? 미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요즘 자주 웃어요. 제가 감사하죠. 그 아이 많이 다쳤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람을 믿었다가 크게 무너졌던 시기가 있어서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요. 영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비슷했어요. 누군가에게 실망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더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잠시 조용한 침묵. 잔 속의 커피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때 미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영안 씨, 네, 말씀하세요.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요. 영안의 눈이 순간 커졌다. 미자는 이어서 말했다. 난 돈이 많고 가진 것도 많지만 가족은 참 부족했어요. 그래서 더 지키고 싶었고 그 지킴이로 당신이 괜찮은 사람인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준호는? 미자는 조용히 덧붙였다. 준호는 아직도 당신 얘기를 해요. 자전거 타다가 다쳤을 때 어떤 형이 업어주고 병원 데려가 줬다고.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하더라고요. 영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웃음을 지었다. 사실 그날 저도 많이 떨렸어요. 아이를 업고 뛰면서 내가 괜히 간섭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 간섭 하나 덕분에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에 두 사람 사이엔 조용한 웃음이 흘렀다. 미자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영안 씨, 네,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요. 그 아이는 나보다 훨씬 마음이 여린 아이거든요. 영아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소중히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든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살짝 눈가에 웃음을 머금었다. 우리 집은 말이에요. 이제 당신한테도 열린 공간이에요. 초대장이 필요 없는 그런 집 말이에요. 영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감사하다는 말보다 더 깊은 그런 반응이었다. 며칠 뒤 일요일 점심. 미자의 집 식탁 위에는 수진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준호가 꼭 챙겨 먹는 두부조림이 놓여 있었다. 영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수진과 함께 음식을 데우는 걸 도왔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은 처음으로 한 끼 식사를 진짜 가족처럼 함께 나눴다. 조용한 웃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엔 더 이상 확인도 시험도 없었다. 미자는 그날 이후로 종종 생각한다.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을 지켜보는 시간의 무게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건넨 한 손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되기도 한다는 걸.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사람인데. 이제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그녀의 삶에 남은 가장 따뜻한 한 구절이 되었다.